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욱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여기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이제 행정소송법을 제가 쭉 강의를 해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공무원 수험생들 상대로 7급 공무원들 상대로 이제 행정법, 헌법, 이제 공법 강의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 또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목 뭐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건 뭐 한 20여 년 이렇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최종 정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오셨든지 간에 기본 베이스는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최종 정리 강의 취지 자체가 빠르게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한 게 이제 5회에 걸쳐서 3시간씩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범위를 쭉 훑어보는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행정법 제가 이제 전체를 강론까지 포함해서 이제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세무사는 행정소송법에 국한해서 나오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행정소송법 조문인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행정소송법 처음에는 선택자가 많지 않다가 많아지면서 작년 문제도 보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기출문제 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선택자가 많아서 약간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데 결국 태생적인 한계는 1차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에 비해서는 난이도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절대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수준이 이제 맥시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뭐 고득점 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또 제대로 하려면 사실 행정법이 원래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시험에 딱 맞게, 그리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만점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하다가 만점 맞으면 좋지만 85, 90 뭐 이 정도 맞아주면 아주 훌륭한 거고 80점 이상만 돼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걸 전제로 5번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순서는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도 나눠 드렸지만 일단 조문을 다 사이사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문을 뭐 별도로 뭐 이제 부록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여러분 계속 조문을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이제 한 번씩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문에서 이제 깐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문 문제를 생각보다 잘 틀리기도 하고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들은 오히려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조문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이상은 뭐 볼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모든 과목이 수준 있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법 과목은 이제 기출문제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아요. 기출문제 범위를.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은 이제 막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세무직도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통과하시고 공인회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막 7급 그 세무직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7급 과목 예전에 기출문제하고 비교하면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7급 대한민국 7급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지위라든가 이제 사회적 어떤 평가도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합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또 이제 너무너무 많고, 선발 예정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도 20문제밖에 출제를 안 하고 사지선다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범위는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시험에서조차도 대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 이제 행정소송법은 또 이제 전문직 자격증 시험이고 또 1차 과목이고 그래서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 넓히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하셔야 되고 필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기본 뭐 심화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마무리 과정만 잘 하시면 또 지금 예습 뭐 충분히 안 하시더라도 복습 위주로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는 이제 자료 열심히 하시고 하면 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그때그때 이제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이제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한 200개 뭐 안팎으로 이렇게 기출 지문 그리고 조문 포함해 가지고 많을 때는 뭐 250개 뭐 300개도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 또 속도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소설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PPT 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조문 순서예요. 1장 총칙부터 자 1조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조문 자체가 이제 이미 1조도 기출 문제죠.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그러니까 이제 부당은 여기 빠지죠. 행정심판법은 이제 위법뿐만 아니라 당부당도. 여러분 이제 부당이라는 것은 위법에는 이르지 않는 좀 한 목적성이 결여된 좀 부적절한 부적정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행정기관의 일종이에요. 자율적인 통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꼭 위법이 아니어도 당부당까지. 근데 이제 소송은 재판이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제 기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법 여부, 당부당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뭐 기초 문제고요. 그 밖에 이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이익, 이제 권익이죠.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또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조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 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보통 이제 약식쟁송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약식쟁송. 이제 심판법은 범위는 아니지만 소송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송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출제되죠. 이제 행정소송은 이제 이건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어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정심판법이다. 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과 구별하기 위해서 재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소송의 이제 결과는 이제 판결이죠, 판결. 그래서 이제 심판법도 보면 뭐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이게 실질적으로는 쟁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작용에 준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 절차를 많이 이제 본받아서 그래서 용어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이제 핵심적인 용어는 똑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재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법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용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어.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야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규칙, 축구 규칙 이런 것도 이제 전문 용어들 사실 장난 아닌 게 어렵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파울이나 업사이드나 페널티킥이라든가 뭐 야구도 보면 이제 무슨 각종 용어 그 규칙 이런 거 보면 뭐 웬만한 법 저리 갈아요. 근데 이제 그 야구 경기를 그냥 즐기면서 이제 영어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소송을 직접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냥 이렇게 이제 책으로 글자로 용어부터 접하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용어들을 이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행정심판의 결론은 재결이라고 하자. 재판의 결과는 이제 판결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본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거는 그냥 각하라고 하자. 그래서 본안 소송 요건을 갖춰서 이제 본안 심판을 하면 본안에서는 이제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라고 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이라고 하자. 또 예외적인 기각, 사정 판결이라고 하자. 또 이제 사정 재개라고 하자. 그런 건 약속이기 때문에 용어는 그냥 뭐 익히고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1조.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출제도 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이제 요거 2008년 문제가 이제 이거죠. 지금 목적과 관련해서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뭐 이런 거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2조 이제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 자, 2조 정의 규정에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모든 행정 관련 법률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1조가 이제 보통 목적이 나오고 2조에서 그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용어의 이제 정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처분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등이 들어가 있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은 그냥 처분에 관한 언급만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법에서 등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일단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어떤 법령인
행정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처분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청이 하는 거야 되기 때문에 뭐 사인이 하는 거 역시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법 집행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은 또 이제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권력 행사해야 되죠.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를 이제 처분이라 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의 그 처분 개념은 행정 절차법, 행정 심판법 완전히 일치합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행정 심판법, 절차법, 소송법에서 처분 개념이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체결이죠. 이 체결. 이게 등인 거죠, 등. 그래서 이제 처분 등. 그래서 이제 그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처분.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에 이제 처분에 대한 이제 심판의 결과가 이제 재결이라 그랬죠. 재결.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처분 등 해가지고 이제 처분뿐만 아니라 등 재결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처분주의 원처분. 처분을 먼저 다투고 재결은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재결도 소송의 대상은 돼요. 재결도. 그래서 이제 처분 등 여기에 이제 재결까지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이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 신청. 근데 여기 이제 신청은 보통 해석을 할 때 통설 판례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야 돼요. 그거는 여기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자 상당한 기간 내에 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는 그냥 부작위가 아니라 사실 처분 부작위예요. 처분 부작위.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게 있죠.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일종의 이제 부작위잖아요. 부작위. 근데 이거는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위예요. 그래서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를 말하는 거예요. 처분 부작위.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게 이제 틀린 질문이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이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것도 그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부작위이긴 한데 우리 이제 소송법에서 부작위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입니다.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건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이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다투느냐?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어. 이게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거예요. 헌법소원. 이제 헌법재판의 일종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그 중에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에는 5가지가 있어요. 위헌법원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그 중에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 때문에 또 나오죠. 권한쟁의. 기관소송하고 이제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다시 보겠지만, 근데 이제 이 헌법소원, 요 얘기도 행정법에서 행정소송법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의 이제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이후에 이제 소송의 대상 처분 이쪽을 공부할 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냐 굉장히 이제 많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처분적 법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분적 법령. 처분적 법령. 원래 이제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어떤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고 제한하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갖는 거, 처분적 법령, 처분적 조례, 그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는 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처분적 뭐 조례, 처분적 법령,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처분으로 취급을 해요. 처분. 그러니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전형적인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 법령이기 때문에 이제 이 헌법소원, 헌재하고 약간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적 법령은 행정처분인데 그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게 어떤 이제 공권력의 행사, 여기도 공권력의 행사예요.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제 여기 불행사가 들어갑니다. 불행사로 인해서 어떤 이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면 그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게 헌법소원인데, 여기 이제 공권력 행사, 이제 행정소송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거,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라고 보죠. 권력적 사실행위.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또 공권력 행사로서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또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처분적 법령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하고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쪽이 약간 견해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소송의 최고 법원이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헌범 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 정당심판, 권한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이제 재판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또 최고 사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이제 겹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권력의 행사, 공권 행사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대법원이 심판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행정지도가 있어요. 행정지도. 여러분 행정지도는 그 성격이 이제 행정청이 어떤 지도 권고 조언하는 거, 이걸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얘는 여러분 처분이 아닙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소원의 그 대상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넓어요. 일단 행정입법 부작위가 이 항고소송, 부작위 보항소송 대상이 아닌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만 봐도 좀 더 넓죠.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처분적 법령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이게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데, 이게 이제 헌법소원의 또 대상이 되어서 이게 이제 또 행정소송에서 또 출제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이거 판례 기억나실 거예요. 이 판례.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에게 학칙 시정 요구한 판례가 있어요. 학칙을 시정해라. 학칙 시정 요구. 요게 이제 행정지도인데, 이제 행정지도인데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건 처분은 아닌데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봤어요. 행정지도라도 근데 이제 규제적인 이제 구속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이건 처분은 아닌데 이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다. 헌법소원 대상. 헌법소원 대상인 이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그 행정법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세무사 시험에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그 유력한 판례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그 통신사에 대한 시정 요구. 그것도 행정지도인데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건
처분이라고 봤어요. 처분.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 시정요구 사건이 있어요. 통신사에 대한 시정요구. 이건 얘도 이제 행정지도인데 규제적 구속적 똑같은 얘기하면서 이 판례만 하더라도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근데 얘는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봤어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 처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그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부작위 개념, 이건 처분 부작위라는 거고, 행정입법 부작위는 여기 2호에서 말한 부작위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해야 될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인 어떤 이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 소원으로 다툰다. 요걸 좀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개념이죠. 이건 이제 또 역시 소송법이나 심판법이나 절차법이나 다 비슷해요. 이거는 행정청. 법령에 의해서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사인이. 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행정청의 이제 개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행정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체의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주체. 주체보다도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의 개념이 많이 활용되는데, 주체는 누구죠?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예요. 공공단체.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또 여기에 들어가요. 공무수탁 사인. 여기 이제 공공단체, 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뭐 공법상의 이제 뭐 조합이라든가 뭐 공법상의 사단법인, 공법상의 재단법인 등등. 그래서 이제 주택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 주체가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근데 이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또 동시에 행정청이기도 해요. 청.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 행한 처분은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 당사자 소송에서 이 피고잖아요. 당사소송에서 여러분. 당사소송에서는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죠. 근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피고가 처분청, 행정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이 일종의 특칙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도 이 권리 의무 주체인 행정주체가 원고 또는 피고입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당사자예요. 민사소송에서.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누가 피고냐? 이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잖아요. 행정주체. 당사소송에서도 그 당사소송에서 규정이 그게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항고소송 피고를 이 행정청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은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처분 상대방이 주로 많이 접하는 건 행정청이다 보니까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을 상대하도록 한 겁니다. 사실 행정청은 그 행정주체의 기관이죠. 기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또 행정기관이 행정청보다는 또 넓은 개념이에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다 또 행정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관은 행정청이지만, 그래서 이제 뭐 실장이라 국장이나 그 고위직 공무원, 차관보 이런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니죠. 그냥 보조기관, 보좌기관인 거지. 그래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그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청이 보통 처분청이고, 행정청이 항고소송에서 피고인 거고, 그런데 이제 당사소송에는 이 국가나 이 공공단체 등이 피고예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처분, 그래서 이제 등이라 함은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기출 문제죠. 그거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조문 나온 거고요. 뭐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의 종류. 뭐 여기 이제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다음 네 가지로 한다. 여기 이제 뭐 다 이렇게 외우시죠. 항당, 민, 기 이렇게 해서 항당, 민, 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세무사 시험도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기를 갖다가 그렇게 낸 적도 있죠.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그것도 틀린 거예요. 3조에서 분명히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4조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항고소송 안에 이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반 확인소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류는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까 이제 헌법재판의 종류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소송의 종류는 4가지.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은 처분, 행정처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부작위법 확인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예요. 처분 부작위. 좀 전에 그 용어청이 나왔지만.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 3가지예요. 그래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법 확인소송. 그 다음에 당사소송. 당사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항고, 여기 항의할 항자죠. 저항할 항자. 그래서 이제 항의적 성격의 소송.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진 그 처분 등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거고, 당사소송은 행정처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이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공법상 계약 있죠.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공중보건의사 이제 채용하는 거, 또 시립무용단, 합창단, 또 이제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런 게 이제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속성 자체는 이제 민법상, 사법상 계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상을 해서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이라는 건 성사됩니다.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은 뭐 처분일 수는 있어도, 그 권력적인 행위일 수 있어도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싫으면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은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법상 계약과 관련되는 이제 분쟁이 대표적인 당사소송이에요. 당사소송. 자, 그리고 이제 민중소송이 나오죠. 이건 이제 민중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학자들은 국민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또는 이제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래서 주관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이쪽을 객관소송이라고 해요. 객관소송. 이쪽이 이제 주관적인 권리보호, 주관적인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거고, 이쪽은 이제 주관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래서 객관소송, 좀 이제 공익적 소송이에요. 법질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범상 이익과 관계없이 주관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거다. 여기에 그래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이런 게 있죠. 보통 줄여서 선거소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선거 무효소송이에요. 또 당선 소송이라고 하는데 당선 무효소송, 또 이제 주민투표소송, 국민투표소송, 이런 게 다 이제 민중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의 종류도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뒤쪽에 이제 조문에 또 나오지만, 사실 이제 객관소송에 관한 조문은 요거 합쳐가지고 뒤쪽에 가면 조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이 개념에 대한 거하고 뒤쪽에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뭐 항상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규정된 자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이제 조문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이제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열기주의. 처분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처분, 항고송의 대상은 좀 이제 개괄주의로서 모든 행정작용을 폭넓게 다투도록 하는 이런 개괄주의 방식인데, 이 객관소송만큼은 이제 열기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봐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정된 자에 한해서. 그래서 선거소송은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인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당선소송은 선거인은 제외돼 있죠. 이게 선거인이 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거고, 당선소송은 선거는 유효라는 걸 전제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거예요. 당선의 효력.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후보자.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거인은,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도 선거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수 있도록 했지만 당선의 효력은 다툴 수 없도록 했어요. 또 네,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건 제한한 거다. 뭐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또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소송. 이 기관끼리 다투는 거예요. 기관끼리. 어떤 기관? 국가 공단체.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죠. 이 공공단체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데,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전부,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없냐, 그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나 이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자, 이게 포인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죠.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원과 헌재가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졌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법원과 헌재 간에 좀 다툼이 있는 영역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건 이런 식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명문의 규정을 둬서.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 법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재판의 이제 종류가 보면 이제 5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너무나 유명한 이제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해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하죠. 정당 해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권한쟁의잖아요. 권한쟁의.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겹치는 지점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 상환의 권한의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이쪽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이제 헌법과 헌재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이 3가지예요. 3가지. 이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의 대상이에요. 권한쟁의 대상.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규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없다고 하면, 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여기 지자체 들어가죠. 이 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상호간, 지자체 상호간, 국가대 또 지자체, 이런 게 완전히 중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헌재법 2조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제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겹칠 일이 없어요. 사실 이쪽은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제 선이 구별이 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권한쟁의가 이제 겹치는데, 자, 여기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우리 광역시도가 이제 전국에 한 17개 있어요. 17개. 기초 뭐 자치단체까지 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뭐 25개 자치구가 있죠. 경기도 막 31 있고. 그걸 다 뭐 당연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이제 독립된 어떤 이제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하고 이제 여러분 교육부하고 이렇게 또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국가기관 상호 간에는 이제 뭐 국회하고 정부라든가 법원과 뭐 정부, 또 이제 뭐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 여기 이제 지자체, 사실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요게 좀 많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지자체 상호간. 그 경계선을 놓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다, 해상 경계선 이런 거 놓고, 특히 이제 육지는 선이 분명한데 사실 바다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전라남북도 그 해안선, 또 충청남북도 그 해안 많이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제 실제로 고난쟁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거죠. 지자체와 지자체. 이건 기관소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예 헌재 관할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자체하고 지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가 이건 관장하는 거예요. 헌재가 관장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있죠. 자, 지자체의 요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단체장이 있죠. 단체장. 또 교육에 관한 이제 집행기관은 또 교육감이 따로 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따로, 서울시 교육감 따로 있죠. 요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렇게 지방의 의결이 뭐 법령 위반이다. 뭐 그럼 제의를 요구하고, 제의란 게 그게 또 법령 위반이다. 그럼 단체장이, 자, 이게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기관 소송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 일종으로, 이거 이쪽은 이제 헌재가 관장하는 거. 지자체끼리 다투는 거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이런 분쟁이 이제 기관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헌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 이제 작년에도 뭐 기관 소송에 대한 게 이제 당연히 나왔었고,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이제 기관 소송에 대한 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항고 소송 3번 문제, 이것도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어렵진 않고, 행정소송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불복 대상으로. 그 다음에 4번 기관 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또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냥 그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이제 행정소송 개인의 주관적 권리 이익 보호를 위한 주관소송과 개인의 권리구제 안의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주관소송에 이제 항고소송, 당사소송, 객관소송에 이제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6번의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지금 국가기관 대 지자체잖아요. 지자체. 이거 이제 권한쟁의라고 그랬죠. 헌재가 관장하는. 헌재가 관장하는 건 기관소에서 제외하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작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고소송. 4조에서 이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부작위, 위반소.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취소소송은 또 이런 개념까지 많이 출제가 됐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여기서 이 변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죠? 소극적 변경, 적적 변경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취소의 의미로 이해를 하죠. 소극적 변경, 적적 변경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 일부 취소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적극적 변경까지 가능해요. 그건 이제 행정부 자체적인 자기 통제, 자율적인 어떤 통제로서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위법성뿐만 아니라 당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 이게 등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여기죠. 처분 등의 효력 유무. 효력이 그래서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 무효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또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부작위, 이게 처분 부작위라고 했었죠. 처분을 해야 할 범사 의무가 있는데 그 처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조문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걸 그래서 법정 항고 소송이라고 해요. 법으로 정했다 해가지고 법정. 근데 법에 정하지 않은 거, 그걸 법정 외 항고 소송, 이런 표현을 하죠. 법정 외 항고 소송.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 항고소송, 이런 표현을 하죠. 무명 항고소송. 무명 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이 인정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부정이죠. 부정. 특히 대표적인 게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 소송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요. 왜? 더 강력한 의무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도 명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처분을 명할 수는 없어요.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하는 것만.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법에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소송법에서도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직접 처분도 명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해석상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건 권력불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설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 가지 익숙하지 않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요 세 가지만 인정돼요. 법정 항고 소송.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또 예방적 금지 소송, 그게 같은 거예요. 또 뭐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거 지금 다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런 거, 예방적 금지 뭐 부작위 이런 소송, 이런 게 다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인정되지 않는 소송이에요. 법정 항고 소송 요 세 가지만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번에 이제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심판에서는 이제 부당성도 다툴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취소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그래서 이제 이 변경은 이제 뭐 소극적 변경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8번 대상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 등이나 취소 심판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행정 심판은 범인은 아니지만 요 비교하는 스타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또 행정소송법 4조 1호 변경은 소극적 변경만 의미하므로 적적 형성 판결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조 뭐 6조는 이제 조문만 이렇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외에서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 소송의 추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추가 이제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있어서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지에게 있어서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소제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취소의 제기간도 과거에 60일인 적이 있었는데 90일로 바뀌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밖에서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 90일을 좀 더 연장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취소의 제기간이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여기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정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에 입법을 좀 미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제소기간을 고치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른 부분들도 고쳐야 되는데 이건 그냥 고치지 않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은 그냥 조문 그대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사실 그 중요한 어떤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이렇게 이제 다투다가 깜빡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번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4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막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기탁금 1,500만 원인 거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걸 개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선거가 코앞인데.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 그런 건 좀 빨리 개정해달라. 아니면 이제 선거의 실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아차한 거야, 아차. 당연히 이제 그건 바꿔놔야 되는데 그건 정쟁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비례대표는 다 똑같이 공천하고 그게 이제 많아서 이제 낮춰가지고 이제 개선 입법 해야 된다는 건 그건 뭐 공수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되는 것만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또 국회의원들도 막 전체를 이렇게 보고 알아서 이제 좀 또 적극적으로 입법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교수들은 지금 벌써 이게 몇십 년 됐어요. 의무행 소송 도입해야 된다.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많아요. 통과될 것처럼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된 게 벌써 수십 년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안 바뀌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조.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명령규칙 위헌 판결 공고해가지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자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이건 이제 뭐 법무부 장관으로 바꿔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맨날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죠?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명령규칙이죠. 명령규칙.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법률에 위반되는 것 확정되면 이제 헌법에 보면 107조 1항이 있고 여러분 107조 2항이 있어요. 헌법 조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107조 1항에 법률의 이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때는 이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법률이에요,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우리 법규범에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죠.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법률이 있고, 행정소송법도 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 법이에요. 행정심판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각종 행정입법, 명령 이런 게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로 이제 조례가 이렇게 있어요. 조례.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규범은 107조 1항에 따라서 위헌 여부가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이 이제 위헌 심판을 못 해요. 제청에서 헌재가 이제 그래서 이 헌법 재판소가 하는 첫 번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위헌법원 심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2항이 바로 이거예요. 명령, 규칙, 또 처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그리고 위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때는 이제 이 제청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위헌 위법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위헌 위법 결정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이제 게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도 사실은 이제 지금도 뭐 많은 법원들이 재판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법원이 여기 가까운 서초동 이런 데서 그럴 때 이제 재판에서 어떤 법령이 문제가 되면 그게 법률이면 제청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법원은 모든 각급 법원이에요. 대법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규칙 등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적용하고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한다는 얘기는 명령규칙 여기 이제 뭐 조례 언급이지만 이제 법률의 하위 법규범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조례 같은 것도 이제 그리고 단체장이 제정한 뭐 각종 규칙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 이런 이제 이 명령적 성질을 갖는 규칙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이 뭐 제정하는 규칙도 있죠. 서울시 규칙, 경기도지사 제정하는 경기도 규칙, 아니면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 규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규칙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 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면 위헌 결정의 그 효력이 뭐냐면 일반적 효력 상실이 아니에요. 당해 사건에서만 이제 부정된다. 그걸 개별적 효력 부인이라고 해요. 개별적 효력 부인. 당해 사건에서만 이제 당해 사건에 하는. 그래서 이런 후속 절차를 발도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후속 절차를 밟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위헌 결정하고 효력 상실되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요 일반적 효력 상실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쪽. 개별적 효력 상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제 통보를 해서 또 다른 사건에서 또 적용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관보에 이렇게 게재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 이제 시정을 하고 바로 잡도록 하고, 총리령은 이제 국무총리가, 부령이면 이제 각 장관이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런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그 법원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규칙, 조례 이런 게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대법원이 하는데, 이 명령규칙이 직접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명령규칙이 이제 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이제 된다는 거죠. 헌재는 된다는 논리를 펴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률은 너희들이 하고 법률의 하위 법규범은 이렇게 대법원으로 이제 관할을 헌법이 분배해 놨다. 그러니까 명령규칙, 조례 등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해야 된다. 법원이. 그게 직접 침해하면 그건 일종의 처분적 법령이다. 일종의 처분이니까 역시 항고소송으로 법원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 처분 등이 위헌 위법 여부가 이렇게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하지만, 재판하고 상관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건 107조 2항에 모순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헌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명령규칙이 처분적 성격을 가지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그게 맞는 거고요. 헌재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건 일종의 처분적 법령이니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건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근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헌재 입장에 따르면 헌재 논리가 맞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조 이제 사건의 이송. 자, 민사소송법 34조 1항 규정은 원고에, 자, 여기 고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경과실 아니고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현저히.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법 이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 보통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예요. 각하. 제소 기한이 경과됐다든가, 뭐 이제 원고 적격, 뭐 피고 적격, 각종 이런 요건이 잘못되면. 근데 이제 잘못 제기되면 그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배려해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이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했을 때. 그 다음 8조도 많이 출제돼요. 8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이거 법원조직법이에요. 법원조직법
그다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 이거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법원조직법 준용,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법 조문이 4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게 없는 건 이런 법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건. 그래서 이제 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취하하고 이런 거 규정 없죠.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없는 규정들은 또 이제 민사집행법도 같이 이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용 규정이 없는 조문들을 이제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고 하겠습니다.